예, 어휘혁명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입을 피자, 이 당하다 피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 이제 생활하다 보면 뭐 피상속인, 피보험자, 뭐 피교육자, 뭐 이런 말이 상당히 까다롭죠. 그래서 이 피자를 알아두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어 시험을 풀 때, 공무원 시험 문제를 풀 때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입을 피자를 보면 이 앞에 오드이자 부수의 뒤에 게 이제 가죽 피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부분은 음부분, 가죽 피자는, 앞에 부분은 오드이자,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을 피자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속 그러면 뒤를 잇는 겁니다. 곧 따르다 상자에 이을 상자, 그래서 뒤를 잇는 겁니다. 상속. 그래서 상속인하면 상속 개시 후에 재산이나 기타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 상속인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이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상속인, 물려받는 겁니다. 상속을 받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권리를 상속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피상속인은 뭐냐면 상속인에게 권리 의무를 물려주는 사람, 곧 상속을 입는 사람, 곧 피상속인, 흔히 말하면 이제 피가 난다 그러죠. 돌아가시면. 그래서 피상속인은 그 상속인에게 자기의 권리 의무를 물려주는 사람, 이게 부모님이 되겠죠. 피상속인, 상속인.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피보험자, 보험자도 보험이라는 건 위험을 보장하는 걸 보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물어준다거나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증이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사죠. 보험사. 뭐 한화생명보험, 그죠? 삼성생명보험, 이렇게 보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험자는 보험 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보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가 보험자죠. 그러니까 그 보험회사가 보험자가 되죠. 피보험자라는 건 보험자에게 위험을 보장함을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하면 여러분들은 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가 되고 보험회사가 보험자가 되는 거죠. 위험을 보장해주는 그 사람이 보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양식을 쓸 때 피보험자다 그러면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자 이렇게 나뉘는데 제가 이제 보험 전문 설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생명보험을 가입을 해서 여러분이 계약자예요. 그 대상도 피보험자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죽었을 때 민법상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간다 그러면 수익자는 부모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험자는 보험회사가 되는 거죠. 가령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제 아내가 계약을 했는데 보험을 받는 대상이 저예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하고 다르죠. 그리고 제가 죽었으면 제 아들과 딸한테 돌아가죠. 수익자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다 다른 경우죠. 보험자는 이제 보험회사가 되겠고, 선거권, 피선거권 보세요. 이제 선거에 참가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선거권이에요. 피선거권은 이 선거를 받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 피선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교육자, 피교육자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는 교훈으로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 교육자라면 교육을 받는 사람, 입을 피자라 그랬어요. 피교육자다. 그러니까 이 교사는 교육자고 학생은 피교육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교사들도 학생들한테 배울 게 있는 거죠. 피교육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피식자, 포식자. 포식은 잡을 포자, 잡아먹는
그런 동물을 포식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사자나 호랑이, 뭐 치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육식 동물이 되게 포식자면, 피식자는 먹힘을 당하는 동물, 생물의 먹이 연쇄에서 잡아먹히는 동물이 이제 피식자가 되는 거죠. 근데 포식자였다가 피식자가 될 수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여우나 늑대가 포식자였다가 그보다 더 큰 호랑이나 사자에게 잡아먹힌다. 그럼 피식자가 되는 거죠. 피고 원고. 원고라고 하는 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원고예요, 원고. 그리고 피고라는 건 고소를 당한 사람, 그죠? 그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측의 당사자가 피고가 되죠. 가령 A하고 B와의 다툼이 있었는데 A가 먼저 억울하다고 소를 제기하면 원고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B는 피고가 되죠. 자, 능동과 피동. 스스로 내켜서 움직이거나 작용하는 게 능동이라면, 피동은 남의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일을 피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국어에서 우리 능동, 피동, 사동, 주동,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사주, 능피 이렇게 외우세요. 사동, 주동, 능동, 피동. 사동, 주동, 능동, 피동. 그러니까 사동, 능동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주동, 피동 얘기 안 합니다. 사동, 주동, 능동, 피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에서는 수동이라고 하는데 국어에서는 수동이라고 안 그러고 피동이라고 합니다. 의미는 통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피해자, 가해자입니다. 가해자라는 건 자, 더할 가짜, 해로움을 끼친 사람,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해를 끼친 사람이 가해자라면, 피해자는 해를 받는 사람,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는 사람이 피해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의자, 피의자인데, 용의자는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죠.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용의자죠, 용의자.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정식 범인은 아닌 거예요, 용의자. 근데 이번에는 그 범죄 혐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검사한테 공소제기가 아니하는 사람인데 수사를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입건이 된 사람이에요. 그 피의자죠. 그러니까 용의자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고소를 한 사람이 고소인이라면 피고소인은 법정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피고소인이 되겠습니다. 지배, 피지배. 요거 얘기 안 할게요. 피폭량. 원자 폭탄할 때 이 폭을 그 사람의 몸에 받는 방사능의 양이죠. 양이니까 그 방사능을 받는 양, 피폭량.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을 때마다 몸에 우리 방사능이 축적된다 그러죠. 자, 피조물. 조물주의에서 만들어진 게 피조물이죠. 만들어짐을 당한 거. 그래서 피사체. 사진을 찍는 그 대상이 사체라면, 사진을 찍힘을 당하는 물체. 사진에 찍힘을 당하는 물체.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대상이 되는 물체를 피사체라 그러죠. 피안타는 야구에서 안타를 맞는 거를 피안타 그러죠. 피안타율이 낮다 높다, 안타를 많이 맞는다 적게 맞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피안타율까지 얘기하죠. 피험자는 실험을 받는 사람, 시험이나 실험 따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험자라고 하죠. 피격, 습격을 받는 사람. 이번에 이제 연평도 피격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피격이라고 하죠. 피격. 피습, 습격을 당한다. 피습. 피살, 죽임을 당한다. 피고발인, 고발을 당한 사람, 피고발인 신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고발과 고소의 차이점만 보고 오늘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고소, 고발은, 고소라는 건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곧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는 건 고소고요. 고발이라고 하는 건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이 고발입니다. 고발. 고소는 당사자, 고발은 제3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불 피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 상속인, 피상속인. 예, 상속은 상속을 받는 사람. 상속. 물론 이제 재물이나 어떤 권리를 받는 거죠. 상속인. 피상속인은 상속을 주는 사람. 상속을 입게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피상속인. 그러니까 피가 나야 죽는다.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라고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불 피자를 가지고, 이불 피 당할 피자를 가지고 어휘를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